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지난 시간에 마지막 두 곡을 테너 색소포니스트 레스터 영 선생님의 연주를 두 곡, 같은 곡을 선정을 했었죠. These Foolish Thing이라는 곡이었고요. 레스터 영이 1945년에 연주한, 그러니까 그가 30대 때 연주한 버전과 40대가 돼서 다시 연주한, 7년 후에 52년도에 연주한 그 두 버전의 These Foolish Thing을 들어봤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테너 색소포니스트와도 다른 그러한 레스터 영 선생의 톤, 그러니까 되게 섬세하고 간결하면서 남성적인 거와는 정반대의 어떤 그런 굉장히 내향적인 그런 테너 색소폰 연주, 그리고 그 곡을 그렇게 해석해내는 레스터 영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35번째 꼬꼬무 시간의 첫 번째 곡은 These Foolish Things를 한 곡 더. 그래서 이제 These Foolish Thing, 이 곡의 원 제목이 These Foolish Thing 다음에 가로 열고 Remind Me of You라는 가로 닫고 이렇게 부제가 연결해서 붙는데, 이런 어리석은 것들, 이런 바보 같은 것들이 당신을 떠올리게 해요. 뭐 이런 내용의 사랑 이야기죠. 이별 후의 이야기인데, 이별한 다음에 일상 속에서 그 떠나간 연인들을 떠올리게 하는 여러 가지 뭐 장소, 물건, 경험,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의 곡인데요. 보컬 곡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엘라 피츠제럴드와 루이 암스트롱이 함께한 앨범인데요. 엘라 앤 루이 어게인이라는 앨범, 1957년도 앨범인데, 그 앨범에 담겨있는 These Foolish Things Remind Me of You. 김 감독이 얘기했잖아요. 그 노래 제목. 근데 그게 이 플리시가 사소한 거라는, 저 가사를 갖다 이거 한 번도 뒤져본 적이 없어요. 김 감독이 이제 이거 하겠다고 그래서 들으면서 야, 이게 엘라 피츠제럴드랑 이게 정말 잘 어울리네 그러면서 가사를 한번 봤는데, 야, 정말 이쁘더라. 그러니까 레스터 형의 연주를 제대로 들으려면 이 노래를 가사까지 이해를 하면 레스터 형 연주가 더 수긍이 가고, 그리고 아, 이게 참 정말 곡이 이쁘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우선 이 앨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 앨범 제목이 엘라 앤 루이 어게인이죠. 어게인, 다시 한다는 건데, 이게 57년 앨범인데 그 전에 1956년도에 엘라 앤 루이란 앨범, 그러니까 두 레전드, 엘라 피츠제럴드와 루이 암스트롱의 합작 앨범이 버브 레코드에서 나왔죠. 그거의 후속편격인 앨범인데요. 이 두 레전드를 한 자리에 모아서 이 앨범을, 합작 앨범을 내게 한 그 프로듀서는 버브 레코드의 대표이자 또 이 당시에 엘라 피츠제럴드의 매니저 역할을 하기도 했던 그 유명한 노먼 그랜츠인데요. 그러니까 엘라 피츠제럴드가 57년이면은 40살이 되던 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주 절정에 오른 엘라 피츠제럴드의 보컬을 아예 기록을 하자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이 암스트롱 같은 대선배와의 합작 앨범도 녹음을 하지만 엘라 피츠제럴드를 데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업적을 남기기 시작했죠. 그게 바로 엘라 피츠제럴드 송북 시리즈죠. 그 당시 이제 대중음악 작곡가들의 음악을 엘라 피츠제럴드의 보컬로 앨범을 내기 시작했다. 미국 음악사에 길이 남을 만한 업적인데, 그 수많은 유행가들을 엘라 피츠제럴드의 전성기의 목소리로 이 노먼 그랜츠라는 프로듀서가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 절정에 올라 있는 엘라 피츠제럴드의 보컬을 들을 수 있는 앨범이다. 근데 그 중에 오늘 고른 곡 These Foolish Things Remind Me of You는 노래 한 듀레이션이 한 7분 36초 정도 되거든요. 다른 여타의 곡들이 3, 4분대에 끝나는데 이거는 가사가 굉장히 길어요. 이 곡은 그 잭 스트레치라는 분이 작곡을 하고 에릭 매슈위츠라는 분이 작사를 했는데요. 이 작사가 에릭 매슈위츠의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진 곡이라고 하고요. 그 에릭 매슈위츠가 그 당시 헤어졌던 연인, 어떤 중국 배우라고도 하고 영국 배우라고도 하긴 하는데
두 분 중에 한 분과 헤어진 그 경험을 통해서 만든 노래라고 하는데요. 그 디테일이, 가사의 디테일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한참 세월이 지난 지금의 우리한테도 공감을 사는 그런 가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누구나 연애를 하고 헤어지는데 그 다음에 문득문득 마주치는 어떤 물건, 장소, 같이 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그리워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바로 그런 걸 노래하는 게 이 노래의 가사고요. 함께 지내면서 옆 아파트에서 들리는 피아노 소리, 산책을 하면서 보았을 놀이터에 흔들리는 그네, 베개에 남아있는 향수향, 함께 갔던 바를 정리하는 바텐더의 휘파람 소리, 그리고 같이 들었던 빈 크로스비의 노래들, 타는 낙엽 향기, 주전자 끓는 소리, 저쪽에 보이는 꿈꾸듯 거리를 걷는 두 연인의 모습, 이런 표현들이 가사에 나오게 되는데 이게 실제 경험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디테일들이 아주 살아있으니까 같이 그런 가사를 들으면서 들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노래 제목이 다 얘기해요. 그 사소한 것들이 너를 생각하게, 너를 떠올리게. 근데 그 사소한 것들을 이제 그렇게 쫙 나열을 했는데, 쫙 나열을 한 7분 와, 정말 36초에 걸쳐서 엘라 피츠제럴드 선생이 노래를 하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가사만 섬세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곡이 되게 좋게 들리는 거는 엘라 피츠제럴드의 보컬을 통해서 이 가사들이 생명력을 얻고 직관적으로 우리한테 공감을 사는구나. These foolish things remind me of you. 이런 바보 같은 것들이 당신 생각을 하게 해요. 자세히 들어보면 이 엘라 피츠제럴드가 그 가사 그 부분을 계속 다르게 노래를 해요. 엘라 피츠제럴드가 이 곡을 노래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그 디테일을 또 보컬적으로 담았는지도 한번 감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와 루이 벨슨이라는 드러머가 반주를 맡고 있는데요. 이 반주자들도 엄청난 오스카 피터슨이 반주를 하는데 엘라 피츠제럴드의 보컬에 전혀 부담이 안 되게끔 아주 철저하게 보좌하는 그러한 반주를 하는데 그 반주 또한 그 허브 앨리스 기타가 밑에 이렇게 보컬 밑에 깔리는데 그 디테일 또한 아주 훌륭한 그런 아주 명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곡이 조사해보니까 1936년도에 빌리 홀리데이가 테디 윌슨 오케스트라와 함께 그러니까 엘라 피츠제럴드가 부르기 21년 전에 처음 연주를 해서 미국에서 히트를 함으로써 이 곡이 쫙 퍼져나갔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 빌리 홀리데이 버전을 찾아서 들어봤는데 제가 아무리 좋아하지만 빌리 홀리데이가 이 곡만큼은 엘라 피츠제럴드한테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물론 20년의 시차가 있어서 단순 비교는 불가한데 빌리 홀리데이보다 엘라 피츠제럴드가 굉장히 모던하게 해석하고 그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부른 이 곡은 즉 엘라 피츠제럴드 거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이 곡을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음 곡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빌리 홀리데이도 언급을 했고 엘라 피츠제럴드 얘기를 했는데 한 명이 빠졌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3대장. 뭐 락의 3대 기타리스트, 우리나라 기타리스트의 3대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재즈계의 3대 디바가 있죠. 엘라 피츠제럴드, 빌리 홀리데이 그리고 사라 본. 제가 사실은 우리 채널 이렇게 하면서 사라본 얘기를 몇 번 할 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은 제가 듣기에는 약간 느끼하고 그 테크닉 위주의 그 장식음 같은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사라본으로 한번 연결을 해봐야 되겠다. 이 꼬꼬무 이렇게 하면서 사라본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었고 엘라 피츠제럴드와 빌리 홀리데이는 한두 곡씩 이야기를 사라본도 해보곤 했는데 했어요. 네. 제가 우리나라에서 사라본 하면은 제가 사라본을 싫어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너무 유명해서 그래. 97년도에 접속 피카디리 극장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이 구닥다리라서 그렇습니다. 예. 옛날에는 개봉하면 영화 볼 수 있으면 그 영화관 하나만 있습니다. 뭐 전국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영화에도 그 피카디리 극장이 나오기도 하고 그 접속 한석규 전도연 주연의 접속의 러브 콘체르토. 주제곡처럼 깔려갖고 러버스 콘체르토 이 곡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히트를 했는데 이 곡은 1966년도 팝 아티스트리 오브 세러본이라는 앨범에 담겨 있었고 그게 30년 만에 우리나라 영화에 깔리면서 온통 길보드에서 이 아니야, 노래가 나오고 그렇죠. 전곡을 갖다가 휘어 감아서 무슨 네. 가요야. 이거 뭐 팝도 아니고 재즈도 아니에요. 그냥 가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재즈를 들은 지 한 10여 년 돼가던 저는 사라본에 확 질렸다고 할까. 네. 오케이. 그 노래를 부를 당시에 사라본은 한 42살 돼갖고 이제 중년에 접어든 나이였는데 이제 달고 다른 그 테크닉 그 느끼함에 제가 좀 이렇게 질렸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사라본은 저는 젊었을 때 노래와 목소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사라본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단지 러버스 콘체르토 때문에 살짝 질렸었다는 건데 118번째 꽃고무는 보컬리스트 사라본의 젊었을 때 목소리를 한번 꼬리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사라본이 1949년에 노래 부르고 50년에 낸 78회전 싱글에 담긴 곡인데요. You're Mine, You라는 곡을 사라본이 1924년생이에요. 49년에 이 노래를 할 때는 25살, 아주 젊은 나이였죠. 제일 막내, 3대 재즈 디바 중에 제일 막내인데요. 빌리 홀리데이가 1915년생, 엘라 피츠제럴드가 1917년생, 두 분이 이제 10년대에 태어났으니까 이분들이 성인이 돼서 본격적으로 노래를 시작할 때는 스윙 시대였죠. 사라본은 24년생이고 40년대 중반인데 이때는 시대가 변해 있었죠. 비밥이 시작됐다. 예, 스윙이 저물고 비밥이 새로운 트렌드로 비밥 혁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재즈가 큰 변화를 겪기 시작할 때 이 사라본이 본격적으로 노래를 시작했는데 경력을 살펴보면요. 19살 때 얼 하인스 밴드, 20살, 21살 때 빌리 엑스타인 밴드에서 디지 길레스피, 찰리 파커와 함께 음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그 비밥퍼들이 옆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945년도 정도부터 이 사라본이 본격적으로 솔로로 펼쳐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히트 싱글이 하나 나오는데 러버맨이라는 곡을 연주를 하는데 그 곡을 같이 연주하는 사람들도 디지 길레스피, 찰리 파커, 비밥퍼들이 같이 연주를 해주고 있는 걸 보면은 두 선배 빌리 홀리데이와 엘라 피츠제랄드와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신세대다운 어떤 자신감 같은 게 느껴진달까? 오늘 제가 고른 곡 You're Mine, You를 들으면서도 이번에 새삼 그걸 느꼈는데 굉장히 극적으로 표현을 하는구나. 그 당시 기준으로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빌리 홀리데이가 자신이 가진 어떠한 느낌 위주로 갔고 엘라 피츠제랄드가 밝고 아름다움으로 갔다면은 굉장히 당차게 노래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한마디 보태자면, 그러니까 저는 사라본 정말 좋아해요. 그러니까 세 명 중에 누구 제일 좋아해? 그러면 정인영 사라본 뽑아요. 네. 이렇게 물방울이 딱 물 위에 떨어졌는데 물 위에 안 떨어지고 거기 굴러요. 물 위를 굴르는 물방울. 사라본 목소리를 들으면요, 그렇게 이렇게 청량하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당글당글당글 이렇게 그러니까 김 감독님 얘기랑 뭐 크게 틀리진 않는 표현일 것 같은데 저는 그 사라본이 그래서 매력적이에요. 그 보컬이. 예. 네. 그러면서 굉장히 이 당시 시작할 때 노래들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당차고 자신감 넘치고 힘이 있는 보컬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 별명이 세시. 세시. 괜히 세시가 아니라는 생각을 또 이번에 하게 됐는데 사전적인 의미가 세시가 아주 멋지고 활발하고 생기 넘치는 뭐 이런 뜻도 있는데 다음 뜻으로 건방진, 당찬 뭐 이런 의미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단순히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그런 보컬 플러스 그 자신감에 넘치는 어떤 약간의 건방진 같은 거가 그 보컬에 들어있었던. 그래서 이 25살 때 목소리를 들으면 그게 느껴지고 만약에 러버스 콘체르토 40대의 목소리나 이런 거에 사라본을 느끼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 25살, 20년 전의 목소리도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50년 발표곡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사라본이 노래를 하는데 그 가사가 어떤가 한번 찾아보고 깜짝 놀랐는데 You're mine, you. 당신은 내 거예요. 당신. 되게 이렇게 촉촉하고 사근사근하고 그럴 내용인데 그 당시 기준으로 30년대 만들어진 곡인데 가사가 좀 놀랍더라고요. 나를 강하게 혹은 달콤하게 사랑해 주세요. 숨김없이 입을 맞춰 주세요. 오랫동안 우린 함께 묶여 있을 거예요. 난 당신을 소유하고 있어요. 난 사랑을 살 필요가 없죠. 당신은 내 사랑의 노예예요. 뭐 이런 식의 너 그냥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넌 내 거니까. 100년 전인데 굉장히 저돌적인 여인이죠. 화자가 아무래도 제 생각에. 그러니까 굉장히 저돌적인데 하면서 이 곡을 들으니까 이 곡이 가진 가사의 느낌하고 1949년 이 노래를 부르는 사라본의 캐릭터. 그 당시 사진을 보면은 그녀의 당찬 모습과 보컬 이런 게 아주 일맥상통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노래를 맥락 속에서 들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그렇지. 또 다시 한번 하게 됐는데요. 하여튼 아주 자신감 넘치는데 마지막 가사가 이런 거예요. In every way, you're mine. 뭐 모든 면에서 뭐 어디로 보나 넌 내 거야 하는 그런 가사로 딱 매짐이 되는데 75년 전에 굉장히 당찬 보컬 사라본이 부르는 굉장히 당찬 내용의 가사의 노래 You're Mine You다. 오늘 꼬꼬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